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각종 단톡방마다 지금이라도 삼전 사야 하나? 엔비디아 더 갈 것 같은데 풀매수할까? 이런 조급함 섞인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포모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축제를 즐기면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조용히 짐을 싸고 지갑을 닫고 있는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발표한 실적 보고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려 3,817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5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현금을 그냥 통장에 꽂아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단순히 현금을 쌓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핏은 지난 5분기 연속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 매입조차 중단했습니다. 평소 우리 회사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사겠다던 그였는데 이제는 자기 회사 주식조차 비싸서 못 사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심지어 수십 년간 신뢰를 보냈던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핵심 종목들을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배분이 아닙니다. 시장의 정점에서 투자의 귀재가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도 고요한 경고장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패를 닫고 숨을 죽여야 할 때라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체 버핏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550조라는 거대한 총알을 장전한 채 그는 어떤 사냥감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침묵의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보면서 거품 섞인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억만장자의 뒤를 쫓을 수 있는 진짜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550조 원의 현금, 버핏은 왜 이 돈을 굴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걸까요? 투자의 대가라면 어디든 투자해서 돈을 복리로 불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에게 지금의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현금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산 가장 강력한 옵션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산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AI 열풍이 불면서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찜해두었던 명품 가방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원래 가격은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오픈런이 벌어지고 유행이 돌더니 중고마켓에서 1,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가방의 가죽도 그대로고 디자인도 그대로인데 가격만 3배가 된 거죠. 버핏은 지금 주식시장을 딱 이런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은 백화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버핏은 헐값에 나온 보석을 찾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온통 금칠만한 유리구슬 뿐이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은 주식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버핏이 보유한 현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단기 국채, 즉 T빌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굳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아도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국채에만 넣어두면 연간 수십조 원의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옆집 철수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데 나는 은행 예금 이자만 받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불안감이 들 때 버핏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20% 수익을 쫓느니 확실한 5%의 수익을 챙기면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려라. 이건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의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버핏이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버핏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과열, 15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수는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핏은 과거 닷컴 버블 시기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 지표를 보고 미리 몸을 사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현금을 쌓고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가 보내는 폭락의 전조를 읽고 조용히 대피소로 들어간 것에 가깝습니다. 워렌 버핏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격언 중 하나가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그런데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이 말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수십 년간 동행할 것 같았던 기업들을 가차없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익숙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중 축소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왜 그토록 사랑하던 기업들과 작별을 고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한때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절대적인 기둥이었습니다. 버핏은 아이폰을 두고 현대인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애플을 왜 팔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바구니에 달걀이 너무 많이 담기면 바구니가 흔들릴 때 전체 자산이 한꺼번에 위험해집니다. 버핏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비중이 컸던 애플을 덜어내며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장성 둔화와 세금 문제입니다. 버핏은 미국 재정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높은 세금을 내고 파느니 지금처럼 주가가 높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수익을 실현하겠다. 아주 버핏다운 지극히 계산적인 결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금융주 비중 축소는 버핏의 거시경제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은행은 경제의 혈관과 같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거나 금리 변동성이 커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죠. 버핏이 금융주 비중을 줄였다는 건 앞으로 경기 흐름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매도는 다가올지 모를 신용경색이나 경기 침체라는 파도에 대비해 미리 구명보트를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버핏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그 기업이 곧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은 항상 이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에 비해 시장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단골 맛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죠. 평소에는 1시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SNS에서 난리가 나더니 대기 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나고 가격도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맛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버핏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돈을 주고 먹을 필요는 없지.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결국 버핏의 매도 리스트는 시장의 거품이 어디에 끼어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그는 지금 팔아야 할 때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버핏이 왜 현금을 쌓고 주식을 파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핏이 아닙니다. 수백조 원의 현금도 없고 시장을 뒤흔들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저 손을 놓고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버핏의 철학을 우리 사이즈에 맞게 적용하면 오히려 하락장이나 정체기에서 인생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건 마인드셋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만히 둬도 되나? 이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아무 종목이나 사버리는 포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버핏에게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가장 강력한 매수권입니다. 전쟁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적군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무작정 돌진하는 군인은 전멸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숲속에 숨어 적의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화살을 아끼는 저격수는 끝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현금도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30% 정도는 반드시 현금으로 쥐고 계세요. 시장이 갑자기 10%, 20% 폭락했을 때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그 현금은 여러분을 구원해줄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라는 안전벨트를 매세요. 버핏의 평생 파트너였던 고 찰리 먼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에 달려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너도 나도 전문가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지금처럼 고점 신호가 보일 때일수록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절선과 익절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수익률이 30%를 넘으면 일단 절반은 현금화한다. 또는 매수 가격 대비 10%가 하락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일단 나온다. 이런 기계적인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계좌는 시장이라는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성벽주의의 깊이 파인 구덩이를 해자라고 부르듯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동네에 떡볶이집이 10곳이 있습니다. 그중 한 집만 절대 비밀 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다른 집들이 가격 경쟁을 할 때 이 집은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이 진짜입니다. 버핏이 현금을 쌓으며 기다리는 사냥감도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비싸 보일 때는 무리해서 뭔가를 사려 하지 말고 나중에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내가 반드시 닮고 싶은 진짜 기업은 무엇인가, 이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 준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매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워렌 버핏의 550조 현금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긴장되시나요? 사실 버핏의 이런 행보는 우리에게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걸 구경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 승부를 거는 인내심 테스트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시장은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한창인 축제장 같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화려할수록 그 끝에 찾아올 어둠과 적막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핏은 지금 그 어둠 속에서 빛날 진짜 보석을 사기 위해 미리 손등을 비비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조급함을 버리세요. 버핏은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수년을 기다려 단 한 번의 큰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기차를 놓치면 영영 못한다는 공포, 포모를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수의 자세입니다. 둘째,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현금은 수익률 0%짜리 자산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인생 역전 티켓입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시장이 쥐로하고 살만한 주식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식과 안목입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눈앞에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내일도 내년에도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을 준비된 현금과 단단한 멘탈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버핏의 말처럼 비가 올 때 양동이를 내밀어야지 차숟가락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양동이를 깨끗이 닦고 차분히 준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단순히 빨간불로 가득 차는 것을 넘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내리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투자 원칙 하나를 댓글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상위 1% 투자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제이크 스어리의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